여기 보이는 세 개의 타워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해운대 전체에서 대장 아파트예요. 네, 여기가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해운대가 여기 있는 게 해운대고 해운대 옆에 있는 마린시티라는 곳이에요. 이게 태풍이 불면 네, 흰남노 막 이런 거 매미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태풍이 오면 이게 되게 낮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파도가 막 넘쳐요. 이게 좀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파도 넘치는 뉴스 영상들 막 많이 나와요. 네, 유튜브에다 마린시티만 쳐도 여기 파도가 막 넘쳐갖고 막 자동차 떠내려가고 여기 유리창 깨지고 막 이런 영상 나오거든요. 그런 거가 나와도, 네, 여기는 다들 부산 시민들은 되게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서울 분들도 여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 진짜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너무 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또 위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세 개의 타워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해운대 전체에서 대장 아파트예요. 사실 얘네 두 개는 A동, B동, 얘네들은 아파트예요. 네, 이거 LCT라고 하죠. LCT. 포스코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지던스예요. 레지던스가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렇게 하죠. 생숙이라고 합니다. 줄여갖고 생숙. 그러니까 좀 오피스텔 비슷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부산 전체에서 제일 비싸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것도 3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여기가 해운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해운대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다? 이런 데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다니면서 백사장과 이렇게 바로 연결된 여기도 LCT거든요. 백사장과 바로 연결된 아파트, 내가 아는 아파트가 있다 하는 데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원래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에요. 허가가 날 수 없는데 허가가 났다? 그럼 특혜죠. 허가가 원래 안 나는데 났잖아요. 그쵸? 네, 특혜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높으신 분들, 네, 좀 이렇게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네, 특혜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뇌물수수 혐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힐스테이트 위부인가? 여기가 달맞이길, 달맞이 뭐라 그러죠? 달맞이길 올라가면 나오는 여기 마을 이름 뭐죠? 달맞이 공원 있는 데인가? 하여튼 여기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길 이름이 달맞이길입니다. 달맞이길. 달맞이길 보면 이게 집들이 되게 낮죠. 좀 재개발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재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재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 끝은 LCT고요. 그리고 이게 쭉 오면은 요쪽에 끝에 있죠. 네, 요게 조선 호텔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섬, 여기 이렇게 생긴 섬이 동백섬입니다. 동백섬은 드라이브 하기에 되게 좋아요. 별건 없는데 밤에 보면 이 마린시티 야경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밤에 여기 드라이브 하면은 야경이 되게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쪽이 해운대해수욕장, 너무너무 좋죠. 예, 해운대해수욕장은 뭐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아이파크예요. 뾰족한 거 있죠. 이렇게 뾰족한 건물, 이렇게 뾰족한 건물, 이렇게 뾰족한 건물, 이렇게 뾰족한 거 세 동이 아이파크예요. 예, T1, 그러니까 첫 번째 타워, T2, T3, 뭐 1동, 2동, 3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1, T2, T3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T3는 한 36층인가? 네, 여기쯤에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했으니까 곧 올라올 거고요. 여기는 호텔이에요. 여기는 아이파크가 아니라 호텔입니다. 네, W라는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더라?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 W 호텔이 아니라 파크 하얏트입니다. 하얏트 죄송해요. 네,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 이거 하얏트 호텔인데 여기는 식사가 좀 맛없다고 해요. 비싸고 맛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네, 추천하지 않아요. 네, 현지 주민들이 맛없다고 하니까. 여기 막 보시면은 요트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죠. 여기는 요트 경기장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세동, 이게 높은데 보이죠? 네, 이게 제일 높아요. 마린시티에서 제일 높은데 여기가 80층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아이파크 제일 높은 거는 이게 두 번째 동이 아마 제일 높을 텐데 여기 한 72층 정도 될 거예요. LCT 이게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한 100층 정도 됩니다. 얘네들은 한 80층 정도 되고.
엄청 높죠. 여긴 그냥 뭐 뻑하면 다 80층이고 높은 건 100층이고 막 이렇습니다. 막 장난 아니죠. 네. 하여튼 이렇고 영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게 부산 대우 트럼프 월드마린이에요. 트럼프 월드마린은 이렇게 네 동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네 개 보이시죠? 헬기장이 있는 이렇게 네 개. 네. 이렇게 트럼프 월드마린이 네 동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두 동 있죠? 네. 요거는 두산 이브 포세이돈 아파트예요. 옆에 보면 이게 포세이돈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잘 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뭐 골든 메리시안가 하나 리조트. 네, 요거는 하나 리조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크 하얏트고, 이게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얏트고, 요거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한화 리조트예요. 한화 리조트다. 그리고 요게 세 개가 있는데 요게 포스코 더샵 아델리스예요. 네, 더샵 아델리스. 네, 참고 삼아서 뭐 지도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위브더 제니스가 제일 높죠. 네, 여기가 80층. 제가 한 여기 고층 70 몇 층이었나? 하여튼 뭐 되게 고층에서 봤는데 이쪽으로 저는 오히려 이쪽에 바다뷰보다 이쪽에 시티뷰가 더 예쁘더라고요. 야경이 좀 불빛이 있어야 좀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저녁 때쯤에 한 6, 7시쯤에 가서 시티뷰를 봤는데 와, 그때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약간 좀 송도의 야경도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뭐 당연히 여기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실 뷰는 LCT가 좀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여기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게 세동 좀 높은 거 보이시죠? 네, 요것도 되게 좀 비싼 아파트인데 요거 이름이 경동 제이드 아파트예요. 좀 이름이 좀 멋이 없죠. 이름만 더 멋있게 졌으면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얘네들도 네, 한 30억 합니다. 네, 되게 비싸요. 다 큰 평수거든요. 대형 평수예요. 요런 데는 뭐 거의 다 뭐 한 60평, 70평, 80평 막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넓습니다. 여기 뭐 대우 트럼프 월드마린도 되게 넓어요. 포세인도도 넓고, 그냥 요쪽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 마린시티거든요. 그러니까 마린시티가 현재로는 LCT 빼고 가장 뭐 좀 가장 부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린시티 사시는 분은 그냥 나 마린시티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서울 분들이 압구정동 살면은 압구정동 살아 하면은 그냥 다들 인정해주는 약간 좀 그런 것처럼 마린시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태풍 오면 여기 막 파도 때문에 뭐 물 넘치고 막 지하 주차장에 물 차고 막 유리창 깨지고 보도블럭 막 벽돌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뉴스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보면 너무 무서워요. 어떤 유튜버가 여기서 막 흰남노 왔을 때뭐 유튜버가 이거 막 촬영하고 막 그런 거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거 제지 안 하면 쓰겠냐 뭐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또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아파트들 있죠. 요런 데 아파트들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투자 가치는 요런 데들이 재건축이 가능해서 요런 데가 투자 가치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게 다 마리나가 붙어요. 뭐 대우 마리나 1차, 2차, 3차, 뭐 경남 마리나 뭐 이런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아마 경남 마리나인 것 같고 여기가 대우 마리나인 것 같아요. 네. 요런 데 되게 좋습니다. 여긴 또 역세권이에요. 지하철역 동백역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괜찮은 점들이 있어요. 여기 뭐 요트 경기장. 이것도 뭐 사실 너무 좋죠. 요트 경기장 이거 보고만 있어도 뭐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광안대교죠. 광안대교 뷰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따 조금 나오니까 일단 좀 보시죠. 이야, 나왔습니다. 이제 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강한대교 좀 더 볼까요? 요렇게 가는 요 다리가 강한대교입니다. 광안대교.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죠. 저는 이쪽 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바다 쪽은 좀 망망대해는 좀 멋이 없잖아요. 네. 요쪽은 완전 그냥 바다거든요. 근데 이쪽은 시티 쪽이라서 저는 이쪽에 서쪽의 뷰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이는 건 강이에요. 수영강이라는 강입니다. 이쪽은 밀락지구라고 해요. 밀락지구. 그리고 이쪽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아까 더샵 아델리스까지 했죠. 네, 이쪽이 더샵 아델리스고요.
그 옆에 있는 얘는 무슨 오피스텔이에요. 대우 아라트리움 오피스텔. 대우 아라트리움. 아, 이 동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예, 제가 이 동네 주민이 아니래가지고. 이거는 한일 오르듀. 오르듀 이런 말 쓰나요? 네, 저는 뭐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황금색 그 보이시죠? 황금색 빌딩 여기가 황금색이니까 우신 골든 스위트입니다. 황금색 우신 골든 스위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현대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 뭐 서울에도 있죠. 네, 서울에도 여기저기 있죠. 한남동 그쪽에도 있고 남부터미널 있는 그쪽에도 하이페리온 있고 주상복합이죠. 네. 이게 뭐 골든 스위트 여기는 하이페리온 뭐 이렇습니다. 대충 이제 좀 대충은 아시겠죠? 뭐가 뭔지. 여기 대우 트럼프 월드마린 이건 더샵. 뭐 여기는 위브 더 제니스 아이파크. 위브 더 제니스랑 아이파크가 인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월드마린 얘도 인기가 뭐 있긴 있는데 연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파란기 나는 유리창 건물 있죠. 네, 요런 거는 한 2011년쯤 준공된 거고 이렇게 그냥 벽돌 느낌 나는 요런 데도 있죠. 대우 트럼프 월드마린이랑 요런 거. 이런 거는 한 2006에서 2007년 정도. 한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얘네들이 예쁘잖아요. 네, 예쁘고 더 높고. 요런 거는 한 40층 정도. 얘네들은 한 70층, 80층 정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얘네들이 당연히 더 비싸고 인기도 더 많아요. 네. 근데 좀 전용률이 좀 떨어져요. 전용률이 얘네는 거의 뭐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용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파크 먼저 좀 볼까요? 아이파크랑 위브 더 제니스 전용률을 한번 볼게요. 일단 아이파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파크 뭐 이렇게 해운대 아이파크 누르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네, 전용률 볼 수 있죠. 뭐 제일 비싼 거 한번 볼까요? 제일 비싼 거는 65억이라고 합니다. 제일 싼 거는 10억. 많이 내렸어요. 실거래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 이게 작년에 거래되고 거래가 없네요. 네, 이거 제일 작은 평수예요. 아이파크는 작은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싸게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면 아이파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용률이 별로 이렇게 높지가 그래 전용률 이건 조금 높긴 하네요. 네, 69% 정도 나오니까. 근데 이게 베란다도 없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84보다 훨씬 좁아요. 네,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평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뷰가 사이뷰 같은 거 좀 나오고 좀 그렇거든요. 실제로 좀 가봐야 됩니다. 워낙 타입 많아갖고 방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화장실 2개는 건 좋긴 한데 이게 83면 거의 84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지 않은데 이게 사실 실제로 가보면 되게 작아요. 네. 5구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아파트 5구보다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쪽 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사이 뷰일 수도 있고. 네. 그 대신 가격은 마린시티에 진입하기에는 좀 가장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률은 아이파크가 69%. 뭐 그렇게 높진 않죠. 네. 네, 조금 더 커지면 얘네들도 전용률은 69%로 비슷한 것 같고 구조가 안 나오네요. 바다 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구조가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럼 위브 더 제니스 한번 볼게요. 위브 더 제니스 제일 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싼 게 11억 5천. 좀 비슷하네요.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또 구조가 안 나오나? 구조가 없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하고. 최근이네요. 22년 9월이니까 한 3개월 전에 12억 9천에 거래가 됐지만 지금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부산도 지금 하락장을 좀 세게 맞았어요. 실평수가 31평인데 이게 84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층이 엄청나네요. 네, 70층짜리인데 여긴 저층이고 하여튼 이게 제일 싼 거다. 그러니까 위브 더 제니스 제일 싼 게 11억 5천에 현재 나와 있고 해운대도 한 11억 정도, 10억 5천, 네, 한 10억 초반 정도 된다. 근데 트럼프 월드마리 이런 게 오히려 더 비싸요. 왜 더 비싸면 작은 평수가 없습니다. 제일 싼 게 26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 봤는데 이쪽 뷰 좋은 거 맞거든요. 네, 이게 뷰가 좋은 건 맞는데
크기도 되게 크잖아요. 59평에다가 발코니도 있고 뭐 그런 건 장점이에요. 근데 좀 이게 망망대해 뷰예요. 망망대해 같은, 물론 5, 6도 뷰가 나온다고 하는데 좀 뭔가 좀 되게 심심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마린시티 하면은 사실 광안대교 뷰가 되게 좋거든요. 네. 이 광안대교 뷰 이게 나와야 진짜 마린시티 뷰가 정말 멋있어지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쭉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뷰가 안 나오면 이 광안대교가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뷰가 아름답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렷하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딱 정렬되어 있는 아파트 있죠.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삼익비치입니다. 요 동네가 동네 이름이 남천동이에요. 수영구 남천동. 아까 저쪽은 해운대구 우동 쪽이었고요. 마린시티는. 예, 여기 수영강을 아까 중심으로 해서 아까 수영강 보여드렸잖아요. 수영강보다 왼쪽은 수영구고요. 수영강보다 오른쪽은 해운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름은 여기가 용호동인데 용호동의 W입니다. 용호동 W. 네. 여기 당연히 미분양이었죠. 여기는 남구 쪽인데 남구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도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이게 삼익비치가 약간 압구정 현대아파트 요런 느낌이에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되게 부초원이에요. 제일 부자 동네인데 여기서 걸어서 한 30분밖에 안 되는 되게 가까운 동네인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인식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뭐 서울로 치면 압구정 건너편에 옥수동 약간 좀 옛날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옥수동 되게 좋잖아요. 지금은 여기 W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 W는 69층인데 완전 미분양이었거든요. 여기가 한 40평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미분양 났어요. 당연히 미분양이 났었는데 평당 한 1000에서 1100 정도? 그럼 한 4억이면 샀던 거잖아요. 그쵸? 네, 4억이면 샀던 거죠. 제가 옛날 또 뉴스 기사를,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이거 보시면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부산 미분양 아파트 특별 분양. 특별히 좀 싸게 분양하던가 뭐 혜택을 준다는 뜻이겠죠. 용호동 W 총 69층까지 있고 4개 동 40평대 이상, 그러니까 좀 되게 대형 평수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1488가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났었다는 얘기죠. 그게 한 1000만원에서 한 1100만원 정도 뭐 그랬던 거고, 1100만원에서 1600만원이네요. 그럼 1100만원이었다고 치면은 한 4억 4천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1년간 무이자 대출도 안 받아, 대출도, 그러니까 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고, 계약금 보통 10% 내잖아요. 그것도 될까봐 5% 나눠서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계약금 한 2,500만 내면 해주겠다. 그리고 이자도, 중도금 이자도 한 1년 동안 안 받을게.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IS 동서라는 데가 사실 이 용호동 W 덕분에 좀 회사가 되게 확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은 얼마인지. 이쪽은 밀락지구고요. 네, 이쪽에 삼익비치가 있고 여기 W 아파트 써있죠. 네, 여기가 W입니다. 용호동의 W. 가장 싼 거는 11억 5천이네요. 네, 요게 좀 제일 싼 거예요. 요게 한 40평 되는 것 같고, 아까 4억에 분양했잖아요. 그죠? 4억에 분양한 좀 구조가 좀 애매하죠. 네, 여기 근데 뷰가 약간 좀 북향으로 나와요. 북향으로 나와야 이게 광안대교가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되게 좋습니다. 아예 그냥 광안대교가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뷰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북동 방향인데 오히려 장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이쪽이 약간 좀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이쪽이 약간 좀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은. 그래서 아까 트럼프 월드마린 막 이런 데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난방비도 좀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또 부산이 좀 따뜻한 남쪽 나라지 않습니까? 네, 저 이번에 최근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한겨울이었는데도 한 8.5도 정도 됐어요. 네, 눈 많이 내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그랬다. 그러니까 요게 한 5억 정도에 분양했는데 지금 많이 빠졌죠, 사실. 한 11억대 정도.
훨씬 더 비쌌다가 좀 빠졌어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하락장이 되게 세게 왔어요. 여기 삼익비치, 여기가 제일 좀 부자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부자 동네도 좀 세게 왔어요. 여기 되게 작은 평수가 있거든요. 소형 평수. 소형 평수도 제일 싼 거는 지금 한 6억 정도, 6억 선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삼익비치. 아, 삼익비치 너무 살고 싶은데 여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에요. 뭐 너무 좋죠. 저희 와이프는 광안리 해수욕장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도 정말 특이한 게 아파트가 바로 있진 않지만 상업시설이 백사장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상업시설에서 바다 조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대교 조망도 바로 이렇게 조망이 막 나와요. 상업시설에서. 여기 있는 카페 같은 데는 그래서 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밤에 야경도 너무 좋고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놀러 가고 싶네요. 곧 있으면 부산 또 가니까 부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산 시민들이 이럴 때는 좀 부러워요. 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면 삼익비치도 좀 볼게요. 이 반대편으로 쭉 가면은 여기에 또 마린시티에서 이게 보는 뷰가 아이파크의 한 두 번째 타워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도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남향뷰고 아까 용호동 W는 약간 북향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남쪽에 있으면 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덥다고 합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삼익비치 좀 볼게요. 삼익비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걸어서 가도 진짜 되게 가까워요. 지척이에요. 제가 뛰어가면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죠. 제일 싼 거. 제가 6억부터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우, 진짜 6억 1천만 원부터 있네요. 실거래가가 아직 6억은 안 찍혔는데 6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5억대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재건축 추진 중이에요, 지금. 그랑자이 브랜드를 달고 재건축 추진 중이고 최근에 한 9월인가? 22년 9월쯤에 사업 시행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시행인가 났다고는 하는데 좀 이렇게 변경을 좀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설계 변경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익비치가 가장 부촌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가장 좋은 아파트거든요. 세대수도 많고 3060세대예요. 현재 있는 게 3060세대. 세대수 많은 부촌은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재건축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빨리 될까요? 거기 세대수 많은 부촌인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마아파트, 잠실 5단지 뭐 이렇게 다 좋은 데 있잖아요. 좋은 데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삼익비치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나이로 한 환갑쯤 됐을 때 이때쯤 이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한 15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다툼도 많고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여기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여기는 50평대잖아요. 50평대 뷰 좋은 아파트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괜히 재건축하면은 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평형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재건축에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 이거 안 해주면 하기 싫다 하고 비대위도 막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좀 조심해야죠. 어찌됐든 이런 소형 평수라도 만약에 사면 이게 최고가 얼마 찍었나 한번 볼까요? 네, 최고가가 한 요때쯤이 최고가네요. 한 10억 5천 정도. 네, 호가는 뭐 한 12억 갔겠지만 네, 한 10억 5천 정도 왔다가 지금은 뭐 반까진 아니지만 한 40% 정도 네, 하락한 상태입니다. 한 6억 1천만 원. 이 가격이면 살만하지 않냐?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이 되면 뭐 부산에서 거의 대장급 아파트가 되겠죠. 삐까번쩍하게 지어줄 테니까 네,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딱 좋냐?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익비치 뭐 사실 너무너무 좋죠. 네, 본 김에 이게 마린시티의 옛날 모습입니다. 마린시티는 매립지예요, 매립지. 매립지가 뭐냐면 원래 바다였는데 이거를 좀 메운 거죠. 수영만이라는 데를 메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서 봐도 지금 너무 낮죠?
네, 뭔가 방파제도 없고 보통은 이렇지 않거든요.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방파제를 안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높게 뭐 마린시티를 올린 거예요. 뭐 아이파크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 코너에 그 아이파크 자리죠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깨끗한 땅을 제가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요쪽도 마린시티. 지금 요 도로 그대로예요.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옛날 뉴스에서 네,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LCT를 보실 텐데요. 이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LCT. LCT는 더샵 브랜드로 만들어졌고 요쪽이 A동, 요쪽이 B동, 그리고 요쪽이 레지던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 그랬죠. 얘는 100층, 얘는 80층, 80층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높죠. 네, 랜드마크 여기가 현재 네, 대장이에요. 네, 뭐 30억 이하는 지금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내장재는 좀 고급스럽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신경 안 쓰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뭐 저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데 여기가 조선호텔이죠. 조선호텔이고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이 아닌가. 해수욕장으로는 광안리 해수욕장은 뭐 좀 해수욕장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네, 상업시설이나 뭐 아름다움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데 네, 해수욕장으로 보면은 조선호텔이 최고지 않나. 네, 여기에 끝에 이렇게 LCT가 있죠. 여기가 A동, B동, 여기가 레지던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달맞이길 위쪽에 여기 되게 언덕이거든요. 여기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이쪽에 가뜩이나 높은데 여기다가 높게 지어서 여기가 무슨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입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요것도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죠. 얼마 정도 하나 보겠습니다. 매물이 많죠. 요즘에 뭐 다 그렇습니다. 매매가만 한번 볼게요. 제일 싼 게 얼마인지. 에? 이야, 이거는 뭐 아티스트 빌리지? 이거 아파트 맞아? 3억대도 아파트 맞나? 약간 이건 뭐 저층에 약간 좀 뭐 테라스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좀 되게 구조가 여러 가지가 많네요. 복층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제일 싼 거는 뭐 3억 7천까지 있네요. 좀 유럽풍의 아티스트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달맞이길 올라가서 달맞이 어쩌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뷰가 나올 만해야 되는데 뷰가 나오는 것 중에는 얼마 정도가 제일 싼지 한번 볼게요. 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쵸? 45억? 이야, 이거 뭐 너무 비싼데요? 네. 이게 뷰가 나와야 좀 좋잖아요. 그래도 한 요 정도면 중간 수준이면 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8억 정도 선에 원래 얼마까지 갔었나 볼까요? 거래가 별로 없네요. 한 8억대 정도면 요런 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에서 요런 뷰 괜찮죠? 워낙 높아갖고 뷰는 뭐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 해운대랑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데가 가격이 더 비싸요. 네, 이거는 뭐 대부분 광안대교 쪽이 뷰가 워낙 좋아가지고 광안대교 뷰를 다들 선호합니다. 힐스테이트 위브, 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였습니다. 여기도 뭐 물론 좋죠. 네, 여기에 LCT 있고, 네, 여기 제가 해운대 가서 또 찍어온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좀 보시죠. 네, 이게 LCT를 제가 가까이서 좀 찍어봤어요. 여기가 뭐 A동, B동, 레지던스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층, 80층, 100층. 이게 100층입니다, 무려. 장난 아니죠. 네, 엄청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운대가 좋은 게 드론 촬영 규제가 없더라고요. 따로 승인이나 허가 안 받아도 물론 녹화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좀 편하게 찍을 수 있어요. 네, 드론 찍고 싶으신 분은 이 동네 가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아래쪽이 해운대. 멋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방파제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 다 방파제거든요.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야 되는데 마린시티는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막 파도가 막 넘쳐요. 이게 좀 많이 무섭다. 저는 마린시티 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LCT 진짜 멋지죠. 네. 여기가 그 달맞이길 쪽이죠. 달맞이길을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이쪽에 가면은
여기 꼭대기층 가면 뷰도 되게 좋고 편의점만 가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 미술관 같은 것도 있고 커피숍도 되게 많고 이쪽에 가면 뭐 뷰도 잘 나오니까 부산 놀러 가면 이쪽도 한번 가보세요. 너무 해운대만 가지 마시고 여기가 아까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까 있었죠. 네, 그쪽입니다. 힐스테이트 위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호가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저렴해졌죠. 이쪽은 재개발 좀 힘들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LCT가 얘가 높은 데에 지었는데도 LCT가 더 높아요. 무려 100층이나 돼가지고 이제 해운대 보시면은 파라다이스 호텔 맨 앞쪽 라인은 호텔들이 좀 많아요. 네, 이쪽은 주로 호텔들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바다라 좀 한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여름바다보다 겨울바다를 더 좋아해요. 해수욕은 어차피 그 짠물이 싫어해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 겨울바다 가면 한산하고 바다 물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가 글로리 호텔이라는 데인데 옛날에 보면 글로리 호텔이랑 여기 조선 호텔 이거 두 개만 딸랑 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글로리 호텔 저 여기서 잡았어요. 싸가지고 저렴한 숙박 원하시면 이 글로리 호텔 뭐 그냥 싼 맛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 호텔은 당연히 비싸겠죠. 네, 여기가 조선 호텔. 그리고 이쪽 저쪽 넘어가면은 좀 해양 레저지구 뭐 해갖고 좀 해수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한 6월부터 할 때도 있고 7월 1일부터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8월까지 해수욕 가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가시면 뭐 해수욕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마린시티 이쪽에서 본 마린시티 모습. 요게 제니스 써있는 게 위브더 제니스고 여기 뾰족한 거 이쪽이 아이파크고 이쪽이 더샵 네, 아델리스 이쪽이 광안대교 이쪽이 동백섬 뭐 대충 입지 아시겠죠? 앞쪽에 보시면 여기 슈퍼카들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래요. 약간 좀 뭐랄까 수영구랑 해운대구가 서울로 치면 강남구랑 서초구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해운대에서 보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여기 강안리 해수욕장,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따닥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송정 해수욕장도 있거든요. 송정 해수욕장은 이번에 촬영을 못했는데 그쪽도 옛날에 갔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한번 갔었는데 그때 가고 이번에 오랜만에 갔거든요. 송정 해수욕장과 기장 쪽이 너무 발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뭐 루지도 생기고 기장이 완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LCT 모습입니다. 여기 뭐 되게 멋있어요. 근데 LCT도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LCT도 미분양이 됐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한번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LCT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인 거죠. 매매가로 가장 싼 게 30억이죠. 근데 이거는 30억이라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왜 그러려니 하냐면 전용률이 어마어마해요. 네, 전용률이 그래도 74% 괜찮지 않습니까? 전용률이 74%면 나쁘지 않은데 아까 그 마린시티만 해도 69%잖아요. 거기보다 오히려 더 높죠. 네, 전용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그니엘 부산이라는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하여튼 얘는 되게 낮아요. 오피스텔 뭘로 봐야 나오지? 레지던스 나오네요. 다행이다. 어떻게 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왔습니다. 제일 싼 게 지금 23억 5천만 원에 나왔잖아요. 얘는 전용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47%. 전용률이 너무 낮죠. 그냥 실평수가 너무 좀 아쉽다. 이게 뭐 80평 뭐 이러면 우와 장난 아니네 하는데 실제로는 72평인데 전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34평밖에 안 돼요. 그럼 아파트 84 정도보다도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봤는데 이게 좀 작더라고요.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분양가는 또 주상복합이랑 비슷했거든요. 아니 전용률 47%랑 74%랑 이게 가격이 똑같이 분양했어요. 좀 웃기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뭐 물론 다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레지던스는 조금 아쉽다. 레지던스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하락기고 하니까 주상복합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레지던스가 하락폭이 훨씬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뭐 뷰는 정말 다 장난 아닙니다. 뭐 그리고 레지던스는
또 앞동이래 가지고 뷰는 뭐 그냥 이루 말할 거 없이 너무 좋아요. 화장실은 그래도 다행히 2개 있네요. 그리고 방도 2개밖에 없고. 이게 한 얼마지? 아까 25억이었나요? 25억짜리 집이 이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죠. 25억짜리 집이 크기도 좀 작고 방 2개, 화장실 2개가 좀 웬 말입니까?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게 약간 둥글긴 한데 실제로 보면 뭐 그렇게 뭐 많이 둥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좁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가 대출이 또 잘 나오긴 하겠지만 가격이 지금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자가 많이 나가겠죠. 네, 대출받아 산다고 해도. 주상복합은 지금 현재 뭐 제일 싼 것도 30억이니까 근데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지금 안 나가잖아요, 다. 30억이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울의 강남 아파트들도 지금 30억 아래로 떨어진 게 되게 많은데 LCT 뭐 근데 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살고 싶은 데인 건 맞는데 30억 내고 살고 싶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달맞이 동네야? 뭐야? 달맞이 고개라고 하나? 달맞이 고개라고 하나요? 달맞이 뭐라고 하지? 레지던스를 또 한번 좀 이것 좀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예전에 그 공급 가격이에요. 네, 그 위에 층부터 아래 층까지 이렇게 딱 나왔죠. 네, 레지던스거든요. 좀 구조를 보시면, 요게 85층이네요. 네, 80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A동, B동, 레지던스, 뭐 이런 거거든요. 85층, 85층, 101층 이런데, 요 부분은 호텔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네, 레지던스 호텔. 여기도 시그니엘이더라고요. 네, 그 잠실에 시그니엘 있잖아요. 롯데 시그니엘. 여기도 호텔 운영하는 게 시그니엘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호텔이 따로 있대요. 레지던스 말고도. 그리고 아파트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가 뭐 제일 좋아하죠. 네, 그 부산 사람들 제일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박형준 시장도 옛날에 뭐 LCT 분양 관련해서 뭐 말이 많았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박형준 시장도 여기 뭐 가족이 갖고 있나 본인이 갖고 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네. 상업시설이 좀 아래층엔 있어요. 주상복합이니까. 네, 여기에 좀 뭐 식당이나 뭐 고급집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주차장도 있고 요런 구조로 돼 있다. 여기도 당연히 레지던스는 완전 미분양이 났었고요. 마피까지 갔었어요.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되게 피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겠죠. 네. 아파트는 초반에도 피가 약간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 비싸졌죠.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뭐 화랑장이 와가지고. 그리고 마린시티도 옛날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이잖아요. 그쵸? 아주 옛날에는 다 미분양이었어요, 사실. 여기 다 미분양이어갖고 심지어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가 본격 도입됐다.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 뭐 있었다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물건입니다. 양도세를 5년간 심지어 제가 만약에 우리가 뭐 10억에 분양받았다. 이게 20억까지 올라도 양도세를 아예 1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럴 때 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요새 좀 미분양이 되게 이슈잖아요. 그쵸?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 잘 사가지고 나중에 오른 다음에 그러면 또 나중에 좀 후대에 그 미담으로 성공담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난세에 영웅 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좀 어지럽고 좀 집값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경매 물건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경매 공부한 지 이제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서울에도 진짜 막 쏟아지고 제가 좀 가까이서 찍어봤습니다. 달맞이 고개 쪽인데 여기가 아마 달맞이 길일 거예요. 뭐 되게 멋지죠? 요건 도로인가요? 여기 뭐 하는 길이지? 요 길은 제가 안 가봐갖고 걸어다니는 길인가? 찾길인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지? 네, 그리고 요런 데에는 그냥 뷰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오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이 동네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대신 여기는 좀 뷰는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멀리까지 뷰가 잘 나오겠죠. 근데 뷰 생각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투자 가치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수가 더 크고 하니까. 네, 요렇게 생긴 네, 해운대입니다. 아름답죠? 네, 해운대.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이 네, 2022년 마지막 날인데 이 귀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이 밝아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